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11월 9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써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지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반문의 간판이자 상징으로서 이 정권교체 과업을, 역사적 과업을 이룩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보도를 보면은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 더 심하게 말하면 좀 어이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 때문이 아니라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유력하다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여기다 또 추가하자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구성하려는 윤석열 선대위가 이거에 중심이 돼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 선대위라는 건 이걸 후보 경선에 나섰던 후보의 캠프가 아닙니다. 어엿한 제2공당의 공식 선대위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한 진지입니다. 이거를 도대체 이 윤석열 선대위로 꾸미는 것인지 김종인 선대위로 꾸미는지 헷갈릴 정도라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입니다. 자기 마음속의 후보가 아니라 선출된 후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에는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그 사람이 당무 우선권을 갖게 돼 있다고 그래요. 대표고 뭐고 후보 중심으로 당이 이렇게 쭉 돌아가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최고의 당무는 뭡니까? 선대위 구성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의 구상은 뭐 있는지 없는지 잘 알려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구상과는 반대거나 좀 다르게 이 김종인, 이준석 이 두 사람이 감나라 배나라는 발언들이 수시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 대한 구성 생각은 대충 이렇게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광흥창팀이라는 건 문재인 대통령 출마했을 때 대선 준비했던 실무팀입니다. 이건 공적 조직보다는 사적인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금강팀, 이건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출마했을 때의 광흥창팀과 똑같은 역할을 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뭐 광흥창팀이니 뭐 금강팀이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소수 정예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선거 직후에 대통령 측근에 의한 유사 독재로 흐르고 갈등 조정은커녕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를 편한다. 이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은 이렇게 사적인 뭐보다도 대선은 당이 중심돼서 치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낸다는 뜻이 아니고, 캠프 멤버에 더해서 진영을 넓혀서 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좌파에서도 이탈한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는 큰 선거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아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캠프를 확대 개편해가지고 당 중심으로 치르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만 해도 김종인 위원장은 한 언론사 유튜브 대담에서 선거리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하고는 영 다른, 경우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듣기에는 거북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일부만 인용하면요, 윤 후보가 당심에서 큰 격차로 이겼지만은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은 11% 포인트 가까이 차이로 졌다. 그게 뭘 위한지 깨닫고 앞으로 본선을 위해 어떤 형태의 선대위를 구성해야 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런 게 예측이 되면 내가 총괄 선대위원장 할지는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이지, 지금은 아무 그림도 보이지 않고 당이나 후보로부터도 총괄 선대위원장 맞느냐 안 맞느냐에 관해서 들은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 같으면 선거를 책임지고 승리를 이끌어야 할 확실히 있을 거 아닌가. 그러면 선관위가 어떤 모습을 내는지 그림을 제시해야 판단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뭐 일반론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데, 그 다음 얘기부터, 캠프에는 혹시나 대통령이 되면 무슨 덕을 보지 않을까 하는 자리 사냥꾼들만 모이게 됐다.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잘 선별을 못하면 당선에도 문제가 있을 거나 당선된다 해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냉정하게 판단할 것은 지금의 캠프가 자기를 후보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책무감에서 이 캠프를 갖고 대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정말 어려워진다. 이거 캠프, 여러 대선을 경험했지만 공식 후보가 되기 전과 공식 후보가 된 후에 사람이 변하는 상황들이었다. 윤석열 후보도 전에는 이랬는지 모르지만 공식 후보가 되고 나서는 좀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금 경선 캠프라는 걸 완전히 전면 해체하는 수준으로 한 다음에 자기가 주도해서 거기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고르기도 하고 선별을 해서 새로운 선대위를 꾸미겠다는 뜻을 그런 뜻이고, 만약에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대위원장 안 하겠다는 사실상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도대체 누가 선거에 나서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이런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도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옳다 하더라도, 아니 그런 요구를 하려면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또는 간접적으로 소통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저렇게 지시하듯이 얘기하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직 제의도 받지 않았다는데 무언 요구가 그렇게 많고 강하고 일방적인지 모르겠어요. 후보에 대한 예의를 벗어나는 방식의 발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에는 파리 때라고 했던 이 김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또 하니까 한 300여 명에 달하는 캠프에서는 아주 굉장히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야, 이건 나도 이게 자리 사냥꾼에 속하는 거 아니냐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심지어 캠프 주변에서는 누구는 제외된다는 식의 이 살생부도 날돌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김 후보 발언이 윤석열 후보가 마침 중마고우로서 캠프 핵심으로 있던 이 사선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직후에 나온 거라서 캠프 사람들은 더 예민하다고 합니다. 저는 캠프 사람들을 두둔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윤 후보 측은 윤 후보가 김 위원장의 조언을 절충해서 권성동 의원을 선대위 조직에는 집어넣지 않고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이라고 했지만, 당내에서는 김 위원장의 요구를 윤 후보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캠프를 내치지 않겠다는 시그널 해석도 나온다 이거죠. 뭐 권성동 후보가 권성동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발령된 뒤에 그날 어제죠. 김종인 위원장과 조찬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절충했다고 하겠지만은, 자, 권성동 의원처럼 핵심인 사람도 선대위에 못 들어갔다 또는 안 들어갔다. 뭐 실제로 중요한 기능은 비서실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수록 지금 이제 전에 파리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됐으니까 캠프 사람들의 불안과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는 만 81세의 원로로서 정권 교체와 자원봉사하듯이 역사적인 책무를 다하시니 힘을 보태겠다는 뜻, 이런 뜻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보다는 권력과 권위에 심취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총괄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했다든지 이분이 총괄선대위원장이 됐다든지 하고 발언하는 뉴스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언론이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얼마나 내락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쪽으로 가는 걸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과 그 김종인 위원장을 거의 대변하면서 옆에서 엄호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듯한 인상만 준다 그런 얘기죠. 둘이 간접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걸 뭐 이렇게 방송에 대고서 누구는 자리 사장꾼이니 이런 하이에나니 이런 소리 하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도 조용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후보의 권위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홍준표 의원을 불참한 거 있죠. 이거 원팀 참여도 거부한다는 이 홍준표 의원의 불참도 이런 흐름과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 있어요. 원래 김종인 위원장은 앙숙이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번 경선 때 대선은 윤석열과 이재명이 대결될 것이라고 윤석열 후보를 지원 사격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도산하셨네라고 반발도 했었어요. 이런 홍준표 입장에서는 여론에서는 10%, 11% 가까이 이겼지만은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오면 그 밑에 들어가겠느냐, 이래서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거위원회에 합류하려면 선대위를 전면 재구성한다는 조건을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 또 곁들여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대체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제쳐두고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윤구상을 마구 흔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후보로서의 위상이 좀 이상하다. 누구 지시를 받는 거 아니냐. 누구 간섭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주게 하는 그런 양상을 만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이미 선출된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놔두고 그렇다 치고,
김종인 위원장을 모실 건지 안 모실 건지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김종인 위원장이 최고의 전략가이고 언론에 대해서 아주 메시지 능력도 대단히 출중하시고 킹메이커라는 정평도 있으니까 더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리스크도 또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성이 저렇게 강한 김종인 위원장이 완전히 자기 페이스로 대선을 이끌어가고 하면 그걸 윤 후보는 다 수용할 것인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당시 후보였죠. 문재인 후보나 굉장히 애를 먹고 결국은 뒤끝이 안 좋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조를 해야 됩니다. 또 홍준표 의원이 대선 불참이 김종인 위원 때문이라면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은 2030의 절대 지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홍준표 의원을 불참시키고 외면하고 승리를 자신할 수 있는가?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경선에 탈락한 사람을 원팀이 된데도 심정적으로 확실한 원팀이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이낙연 후보를 뭐 아예 제껴버리지. 그럼 이런 식이면 왜 이렇게 하나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만 하는 원팀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연대 또는 단일화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를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라서 이 두 사람은 단일화를 선호하기보다는 고사작전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윤은 스스로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걸 판단하고 영입 문제를 좀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게 아닌가. 저는 영입을 반대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 후보예요. 윤석열 후보가 대선판의 주역이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발언하고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이나 다른 사람들은 돕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의미가 있게 동반자적 관점에서 돕는 그걸 해야지. 그걸 넘어서서 뭐 훈계를 받거나 뭐 질질 끌려가는 인상 주는 거, 이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하고 어떻게 조언자들하고 갔습니까? 그리고 집권했을 땐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상황으로 모실 겁니까? 수렴 첨정 받을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득과 실을 가려서 현명하게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래라 저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 봐서는 좀 이상하니까 이걸 좀 잘 따져갖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도 정권 교체가 대업이라는 거를 외면하지 않는 한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너무 이렇게 언론페이라든가 나서고 오버하지 마시고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싶은 생각이나 전달하고 계시지만 조용히 윤석열 후보 측하고 주고받았으면 합니다. 다음 방송은 2030 탈당이 3,000명에 달한다는 그 득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의힘 탈당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